옛날 한옛날에 서울 여의도 어느 마을에 영특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름은 김남준. 남준이는 여의도에서 태어나 상도동에서 4살까지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나만의 준수하고 걸출한 사람이 되라는 멋진 뜻의 이름을 가진 남준이는 어릴 적부터 똘똘함이 남달랐답니다. 약간 애늙은이 같은 면모도 있어 삶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어린이였죠. 나이에 맞지 않는 감수성으로 시를 쓰는 것이 취미였어요. 어린 남준이의 장래희망은 시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서 자란 남준이는 학창시절 동안 무려 40에서 50군데의 학원을 다녔어요. 부모님 모두 학구열이 높으셔서 남준이가 커서 변호사가 되길 바라셨죠. 아버지께서는 남준이에게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어요. 두뇌가 비상했던 남준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독학으로 공부한 토익 점수가 무려 850점, 중3 때는 탭스 797점을 맞기도 했어요. 이런 특출난 영어 실력은 부모님이 사다 주신 미드 프렌즈 DVD를 보며 혼자서 공부한 결과였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사했던 IQ는 148로 맨사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반에서는 항상 1등을 했고 모의고사에서는 1.3%, 전국 5,000등 안에 드는 수재였답니다. 당시 성적으로 경쟁하던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붙었을 정도였어요. 남준이는 집이 가까워서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남준이의 힙합에 대한 사랑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었는데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어요. 에픽하이의 플라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남준이는 시 대신 랩 가사에 자신의 생각을 담기 시작했답니다. 중학생인 어린 나이부터 힙합 유망주로 인터넷에서 이름을 알렸죠. 남준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직접 만든 랩들을 알리며 활동을 했는데 2010년 랩 본선대회에서 슬리피가 우연히 RM의 랩을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슬리피는 남준이의 번호를 받아갔죠. 그리곤 곧바로 빅히트 방시혁 프로듀서에게 남준이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남준이의 랩 실력을 본 방시혁 PD는 랩 괴물이라고 말했고 남준이를 중심으로 힙합 그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당시 유명했던 래퍼들을 모아 연습을 시작했지만 이후 힙합 그룹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결국 남준이를 제외한 모든 연습생들은 회사를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남준이는 회사에 남은 유일한 멤버이자 방탄소년단의 최초 멤버가 되었어요. 아이돌과 래퍼 사이의 경계에서 남준이는 큰 혼란을 느꼈어요. 하지만 빅히트의 중심 멤버답게 연습생들을 단합시키는 멤버 또한 남준이었답니다. 연습생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무조건 데뷔를 하자. 누가 먼저 데뷔를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다같이 성공하자고 다독여주곤 했어요. 모든 면에서 리더십이 넘치고 실력까지 겸비한 랩몬을 보고 한눈에 반한 정국이는 형을 따라 소속사에 들어갔을 정도였죠. J.O.B 회사를 나갔을 때에도 회사를 설득해 다시 데려온 사람 또한 남준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남준이에게도 연습생 생활은 참 고단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2입 만에 흡입하고 온다거나 몰래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회사 사람과 마주쳐 아이스크림을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등 혹독한 다이어트로 고생하는 건 기본. 춤추는 게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래퍼가 왜 춤을 춰야 되는지에 대해 반항도 했었죠. 춤 때문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가 아버지에게 붙들려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좁은 숙소에서 끼어 살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렇게 데뷔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져 갔답니다. 그리고 2013년 남준이는 랩몬스터라는 예명으로 데뷔하게 되었어요. 7명의 멤버들 중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어요. RM은 데뷔 후에도 아이돌과 힙합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고민했어요. 방탄소년단의 데뷔 초 컨셉은 사회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노래가 주를 이루었어요. 너무 파워풀했던 나머지 미니 2집 컴백 트레일러 때에는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속옷까지 모두 뜯겨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의도치 않게 양쪽 가슴을 모두 노출하며 충격과 공포의 무대를 보여주었답니다. 이후 이 영상은 찌찌 트레일러, 찌찌 몬스터 등으로 불리우며 아이돌 레전드 방송사고로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아이돌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어요. 더욱이 이름도 안 알려진 중소기획사 출신 아이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었죠. 이후 컨셉을 완전히 바꾸어 소년들의 청춘을 담은 화양연화 시리즈를 시작.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랩몬의 가사 또한 더욱 은유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 5년 동안 사용한 랩몬스터라는 예명을 버리고 RM으로 새롭게 예명을 바꿔 활동하게 되었어요. 강하기만 한 음악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더 넓은 스펙트럼을 담은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 메시지가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전달되고 많은 청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답니다. 2018년에는 유니세프와 함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진행하며 연설문을 읽기도 했죠. RM은 그동안 공부해온 영어 실력을 마음껏 펼쳤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인터뷰, 시상 소감 등에서 해외 팬들에게 방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았답니다. RM은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릴 나스 X 등 수많은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과 함께 고퀄리티의 믹스테이프를 꾸준히 내주며 아미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이외에도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삼성학교에 음악교육에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 국립현대미술관에는 미술책 보급을 위한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예술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이르렀죠. 이제는 내는 곡마다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는 슈퍼스타가 된 우리 RM. 아름다운 가사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K-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개척자 RM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아미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라미들이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RM에 대한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제가 가만히 가던 선글라스가 부러지고 제가 연 냉장고 문짝이 부러지고 그렇죠. 화장실에 있던 칫솔 배가 부러지고 네. 네. 뽀빠이는? 뽀빠이는? 와 진짜 대박이다. 말하자마자 아이 그건 그거 아니야. 아이 그건 그거 아니야. 내 거 다 뚫렸다. 왜 고무장갑 하나 더 없나요? 어떻게 하면 고무장갑이 뚫리니? 제 칼로 제 손가락을 썰었네요. 죄송합니다. 차분하게. 그 옆에 걸면 왜 보셨는데? 말해 왜? 아 부서졌어. 아니 웃는 거 공감을 하는 아 왜 신기해? 아니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웃는 거야. 지금 돈 건드려서 야야 마이크 뭐. 마이크 넣어줘 주머니. 남자 너 남준이는 똑당해. 아미가 남준이한테 시험 앙대 이러는 거는 남준이는 똑당해.